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대중 앞에 선 한 가수가 있습니다. 한때 슈퍼디바라 불리며 대한민국 무대를 뒤흔든 목소리. 바로 가수 저구입니다. 2025년 긴 공백을 끝내고 미스트롯4 무대 위로 다시 등장한 순간 한국 음악계는 술렁였습니다. 단 한 번의 등장만으로 시청률이 치솟고 오래된 기억 속 이름이 다시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죠. 저구는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구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귀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에는 무대보다 더 극적인 기복이 숨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의 시간,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경제적 성공의 비밀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가수 저구의 30억 원 자산과 월 수입 구조, 그리고 그녀가 다시 슈퍼디바로 불리기까지의 여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저구는 1990년대 초 라이브 카페와 재즈바 무대를 전전하던 무명 시절을 거쳤습니다. 당시 수입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공연이 없는 날엔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노래를 놓지 않았습니다. 관객이 10명이든 100명이든 항상 같은 에너지로 노래했고 그 무대들이 훗날 폭발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보컬리스트로서의 기본기, 그리고 감정의 진폭을 다루는 능력은 이 시절에 완성된 것입니다. 2004년 드디어 데뷔 앨범 초콜릿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가요계에 입성합니다. 당시 소속사의 전략은 신비주의, 나이와 학력을 공개하지 않고 오직 목소리로만 승부하겠다는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저구라는 이름이 빠르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그녀는 상업적 성공보다는 음악적 진정성에 더 집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매 순간 혼신을 다해 노래하며 언젠가 진짜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할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MBC 예능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 대한민국 최정상급 가수들만이 설 수 있는 무대에서 저구는 강렬한 허스키 보이스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노래에 숨을 죽였고 역시 슈퍼디바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 저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독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무게, 음악적 압박, 그리고 여성 보컬리스트로서의 한계와 싸워야 했던 시간들. 그녀는 모든 비난과 시선을 감내하며 묵묵히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중은 진짜 저구의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에서는 바로 그 저구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복귀가 아니라 인생의 이 막을 스스로 설계한 한 예술가의 전략과 용기, 그리고 경제적 성공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녀가 걸어온 길의 시작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저구의 음악 인생은 화려한 무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의 축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1990년대 초반 홍대와 이태원의 작은 재즈바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시절에 저구는 방송에도 잡히지 않았고 음반 계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무대에서 목소리 하나로 분위기를 바꾸는 가수라고 불렀습니다. 재즈와 발라드를 오가며 매번 다른 감정선으로 노래를 해석하는 그녀의 방식은 이미 그때부터 독보적이었습니다. 저구는 하루에 두세 군데의 공연장을 돌며 노래했습니다. 라이브 카페에서 새벽까지 노래한 뒤 다음날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쌓인 것은 단순한 경력이나 무대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대에 대한 믿음, 그리고 노래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훗날 나는 가수다에서 폭발하는 감정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2004년 첫 번째 정규 앨범 초콜릿은 상업적 성공보다는 예술적 완성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구는 자신만의 사운드를 위해 당시로선 드물게 재즈 세션 연주자들과 협업을 시도했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크지 않았지만 음악 평론가들은 이 가수는 언젠가 큰 무대를 장악할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박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연습실에서 새로운 보컬 테크닉을 익히며
무대를 위한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이 무명 시절 동안 그녀가 얻은 또 하나의 무기는 감정 조율 능력이었습니다. 발라드의 슬픔을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속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녀의 노래에는 언제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음정 하나, 호흡 하나까지 감정선에 맞춰 조절하는 섬세함은 이후 대한민국 무대를 뒤흔드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저구는 자신이 겪은 가난과 외로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음악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하루하루의 불안정한 수입, 공연이 없을 때의 두려움, 그리고 나는 언제쯤 빛을 볼까라는 절망감조차 그녀에게는 곡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였습니다. 이 시절 그녀가 쓴 자작곡들은 대부분 사랑의 상처와 생존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그 진솔함이 나중에 대중에게 깊은 공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저구는 목소리로 감정을 조각하는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가수들이 기술을 앞세웠다면 그녀는 감정의 깊이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비록 방송 노출은 적었지만 업계 안에서는 이미 현장 최고의 보컬리스트라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저구의 한 소절은 1분짜리 감정 영화 같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를 지탱한 것은 단 하나, 음악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이 한 명 남아 당신 노래에 울었어요 라고 말해줄 때마다 그녀는 다시 무대로 돌아올 힘을 얻었습니다. 그 진심이 쌓여 10년 후 드디어 세상을 뒤흔들 준비가 완성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음악 산업이 아이돌 중심으로 재편되며 성인 보컬리스트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저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색을 고집했습니다. 재즈와 보사노바, 발라드를 섞은 독특한 음색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고, 그 결과 그녀의 이름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듀서들과 음악 관계자들은 이 사람은 언젠가 폭발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2011년 현실이 됩니다. 방송 출연 경험이 거의 없던 그녀가 갑자기 나는 가수다 무대에 섰습니다. 당시 대중은 저구가 누구지? 라고 물었지만 단 한 번의 무대가 모든 질문을 잠재웠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단 한 소절을 부른 순간 관객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그 허스키하면서도 맑은 톤, 절제된 감정 속에 담긴 폭발력은 한국 음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보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구는 슈퍼디바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별명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그녀의 지난 20년을 증명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무대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결국 슈퍼디바라는 타이틀로 돌아온 것이죠. 저구는 그 무대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음악 인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인내와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필연이었다는 것. 무명 시절에 10년이 없었다면 나는 가수다의 저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모여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나는 가수다 이후 저구가 어떻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동시에 경제적 성공까지 이끌어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음악계는 하나의 현상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MBC 나는 가수다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음악의 본질을 되찾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구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가수들 사이에서 저구는 감성의 폭발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점령했고 매 무대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나는 가수다 무대에서의 저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수였습니다. 첫 무대부터 호평이 이어졌고 그녀의 보컬은 매번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감정선이 폭발하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무대 위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삶의 무게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기에 대중은 단번에 그녀에게 몰입했습니다. 그때부터 저구는 슈퍼디바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 별명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무명 시절 20년을 버텨온 예술가에게 주어진 상징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전국 평균 20%에 육박했습니다. 그녀가 노래한 곡은 방송이 끝난 다음 날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나는 가수다는 당시 음악 시장을 흔들었고 그 중심에 저구가 있었죠. 그 무대 이후 그녀의 이름은 기업 행사,
축제, 방송 섭외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공연 한 회당 출연료는 최소 1천만 원, 많게는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업계 상위권 수준이었습니다. 저구는 한 달에 10건 이상의 공연을 소화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기업 행사, 문화축제, 콘서트, 방송 출연까지 일정이 꽉 찼습니다. 그 결과 한 달 수입이 1억 원을 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구는 돈보다 무대의 진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공연 리허설 때 가장 먼저 도착했고 가장 늦게 퇴장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철저한 태도와 프로 정신은 업계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인기 절정기에는 음반 판매와 스트리밍 수익도 급상승했습니다. 초콜릿, 미운 사랑, 사랑참, 별처럼 등의 곡들이 재조명되며 꾸준히 재생되었습니다. 특히 발라드와 재즈를 혼합한 그녀의 음색은 독보적이었고 대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저작권 수입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저작권료가 들어왔고 이 수입은 훗날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저구는 이 시기의 고수익을 단순히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명했습니다. 한창 인기를 얻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수익 일부를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위치는 서울 마포구와 상암동 일대, 방송국과 가까운 지역, 예술인들이 선호하는 환경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와 맞물리며 그녀의 자산 가치는 급격히 커졌습니다. 그때의 결정 하나가 훗날 30억 원 자산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시기에도 저구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몰릴수록 그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인기의 덧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는 내 생명이고 무대는 내 집이다. 하지만 인기와 돈은 손님일 뿐이다. 이 철학이 있었기에 그녀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구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성과 진심,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의 결과였습니다. 그 시기 그녀는 하루 3시간 이상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이브 무대를 위해 체력 관리에도 신경을 썼고 보컬 트레이닝과 심리 컨트롤까지 병행했습니다. 대중은 그런 노력을 몰랐지만 무대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매번 더 깊고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 시절 저구의 이름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공연 관계자들은 저구가 출연하면 티켓이 완판된다 고 말했고 그녀의 출연이 확정되면 행사 규모가 커졌습니다. 언론에서는 감성의 여왕, 무대의 카리스마라는 별칭을 붙였고 저구는 그 모든 기대를 매번 뛰어넘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대중의 마음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확보한 완성형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전성기는 약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자신만의 예술적 정체성을 확립했고 동시에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다졌습니다. 방송, 공연, 저작권 수익, 그리고 부동산 투자까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완벽한 수입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활동이 줄어든 시기에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직선이 아닙니다. 전성기가 지나자 방송 출연이 줄고 사람들의 관심도 서서히 식었습니다. 그때부터 저구는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예술가로서의 고독, 그리고 현실적인 불안. 그러나 그녀는 그 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공백을 다시 일어서기 위한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그 공백기 이후의 재정 전략과 30억 자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기의 끝에서 시작된 또 다른 성공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흘러나는 가수다의 열풍이 잦아들고 방송계의 흐름은 새로운 얼굴로 채워졌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언제나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저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무대 뒤에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방송 활동이 줄어든 이후에도 저구의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전성기 시절의 수익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단기적인 소비에 집중할 때 저구는 장기적인 자산 운용에 집중했습니다. 공연 수익과 음원 저작권료의 일부를 꾸준히 부동산에 재투자했고
그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저구가 투자한 지역은 서울 마포구와 상암동 일대였습니다. 그곳은 방송국이 밀집하고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고 공연장과 방송 스튜디오가 가까워 활동하기에도 편리한 언젠가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무대에 서게 될 때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음악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 신념이 부동산 선택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마포와 상암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예술가다운 재테크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자산 규모는 점점 커졌고 2025년에는 그녀의 이름 앞에 30억 원대 자산가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와 미래를 내다본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공백기동안 저구는 대형 방송에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프라이빗 공연, 재즈 페스티벌, 소규모 콘서트 등을 통해 꾸준히 무대 감각을 유지했습니다. 이 공연들은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높은 수준의 출연료가 보장된 행사들이었습니다. 한 회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달하는 공연도 있었죠. 덕분에 그녀의 현금 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음원 저작권 수입은 꾸준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방송 배경음악, 카페 플레이리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었고 그때마다 저작권료가 정기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그 수입은 그녀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공연, 음원, 부동산이라는 세 가지 축이 그녀의 경제적 균형을 완벽히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방송에 잘 안 나오는 저구가 어떻게 그렇게 부유할 수 있지?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구는 돈을 버는 법뿐 아니라 돈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기의 정점에서 과소비를 경계했고 매니저에게도 오늘 벌어도 내일을 위해 남겨야 한다 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재정관리 원칙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무대가 사라져도 삶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 결과 긴 공백기에도 그녀의 자산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상암동 고급주택의 시세가 오르면서 자산 가치는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금융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마다 그녀는 위험한 투자를 피하고 안전자산에 집중했습니다. 은행 예금, 채권, 부동산, 저작권료, 이 4가지가 그녀의 경제구조를 안정시키는 기둥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구의 재정구조를 저위험 중수익 모델이라고 평가합니다. 수입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고 어느 하나가 줄어들어도 다른 수입원이 보완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방송 활동이 줄어도 현금 흐름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경제적 체력은 이미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공백기 동안 저구는 또 다른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음악적 재해석, 새로운 장르의 시도, 후배 가수들과의 협업 등 자신을 끊임없이 재정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다음 무대를 위해 숨을 고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마침내 미스트롯4를 통해 다시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완성한 예술가의 귀환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자산은 견고하고 저작권 수익은 꾸준하며 방송 출연과 공연 기회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음악이 있습니다. 나는 노래를 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세상이 나를 부를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에요. 그녀의 이 한마디는 공백기 10년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드디어 저구의 미스트롯 4복귀 이후 그녀의 현재 월수입 구조와 경제적 제도약의 실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놀라울 만큼 치밀하고 현실적인 그녀의 수입 포트폴리오가 공개됩니다. 2025년 저구는 다시 무대 위에 섰습니다. 이번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였습니다. 저구가 트로트를 사람들은 하지만 놀랐습니다. 그 무대가 시작되는 순간 놀라움은 곧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저구는 자신만의 감성으로 트로트를 재해석했고 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무대를
예술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평가했고, 시청자들은 그리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시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방송 이후 각종 포털에는 저구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복귀는 단순한 예능 출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재도약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미스트롯 4 출연 이후 그녀의 브랜드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방송 출연료, 행사 섭외, 광고 제안, 협찬 요청까지 모든 수입 구조가 동시에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돈을 버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저구의 월 수입 구조는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방송 출연료입니다. 미스트롯 4 이후 그녀의 이름값은 달라졌습니다. 방송가에서는 저구가 출연하면 시청률이 오른다는 인식이 확고해졌고, 자연스럽게 출연료도 상승했습니다. 방송 1회당 5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고정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월 평균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안정적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사와 공연 수익입니다. 기업 행사, 지방축제, 시청 주최 콘서트 등에서 그녀의 출연료는 회당 8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큰 지역 축제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3번만 공연을 진행하더라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이 수치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미스트롯 4 방송 직후 그녀는 단 한 달에 7건의 공연을 진행하며 약 1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음원 저작권 수입입니다. 저구는 오랜 기간 꾸준히 발매한 곡들과 리메이크 앨범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4 이후 그녀의 노래가 다시 화제가 되면서 스트리밍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사랑참, 별처럼, 나를 잊지 말아요 등의 곡은 다시금 음원 순위에 올랐고, 그 덕분에 매월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안정적인 저작권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이 없어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면 수익이라 불릴 만한 자산입니다. 이 3가지 수입원을 합산하면 저구의 월 수입은 보수적으로 4,300만원에서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활동량이 많은 시기에는 1억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수입 구조가 매우 균형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 공연, 음원이라는 3가지 축이 서로 다른 시기에 수입을 만들어내며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 줄어도 전체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를 아티스트형 복합 수입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연예인의 단기 수입과 달리 저구의 모델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음악 활동 자체가 수입을 창출하고 그 수입이 다시 음악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저구가 여전히 공연 중심형 아티스트라는 것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음원이나 방송 의존도가 높지만 그녀는 여전히 라이브 무대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의 무대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의 깊이, 감정의 표현력, 그리고 경험에서 우러나는 여유. 관객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행사나 축제 측에서는 그녀의 출연료를 망설임 없이 지불합니다. 또한 그녀의 방송 재등장은 부가적인 경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광고와 협찬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미스트롯 4 이후 화장품 브랜드와 건강식품 기업에서 모델 제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광고 수익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구의 경제 모델은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방송 출연으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공연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으며 저작권 수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자산이 성장하면서 재정적 기반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활동이 잠시 줄더라도 자산이 자동으로 그녀를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현명하게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저구의 재도약은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 독립을 이룬 예술가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다시 노래하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전략과 현실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감성과 이성,
예술과 경제가 완벽히 균형을 이루는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 지금의 저구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저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가수를 넘어 문화적 자산을 축적하는 인물로 평가받는 이유, 그리고 그녀의 삶이 한국 음악 산업에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구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음악계가 어떻게 한 시대의 예술가를 다시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술가가 어떻게 스스로의 삶을 재정의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 이 한 문장이 그녀의 인생 전체를 요약합니다. 미스트롯사에서의 저구는 그저 경연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경험으로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진짜 예술가였습니다. 젊은 참가자들이 기교로 감동을 주었다면 저구는 삶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와 동시에 희망을 품고 있었고 그 진심이 관객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방송 직후 SNS에는 저구의 노래는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라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대중적 반응은 단순한 인기의 부활이 아니라 세대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녀를 통해 진정성 있는 음악의 가치를 배웠고 중장년층은 자신의 청춘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노래 한 소절이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된 셈입니다. 이처럼 저구는 지금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세대를 초월한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녀의 행보는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남깁니다. 예술도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 이는 그녀가 직접 증명한 사실입니다. 수입 구조의 다각화, 부동산 투자, 저작권 관리, 모든 과정은 예술가가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많은 음악인들이 불안정한 수입 구조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구는 스스로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단순한 가수에서 경제적 예술가로 변화시킨 이유입니다. 또한 그녀의 삶에는 인간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악플, 우울, 외로움 속에서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노래의 감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상처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노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심은 수많은 팬들에게 공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구는 가수라는 단어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녀는 예술가이자 경영자, 그리고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배 가수들에게는 무대에 대한 진정성을, 대중에게는 삶의 용기를 보여주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노래할 수 있었던 건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내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만들었습니다. 2026년 현재 저구의 자산은 여전히 3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많을 때는 1억 원 이상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무대 위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녀에게 부는 결과일 뿐,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있기에 그녀의 경제적 성공은 오히려 인간적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녀의 향후 행보는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전국